빌라 건축 이야기는 마이클이 대출이자에 눈이 멀어 빌라 업자에게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부터 시작된다. 빌린 돈으로 건축 부지를 매입한 빌라 업자들이 건축 자금 대출을 실패하고 토지가 경매 진행되자 결국 16억 4,100만 원에 낙찰받는다. I know your story. Of being raised in a brothel. You felt it. The power. 빌라 건축 제10장 돈도 없고 가오도 없고 2015년 9월 14일 월요일 맑음. 아르헨티나 토지 매매 대금은 입금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매수자들에게 마이클 사장님을 아침에 만났어. 그런 식으로 하면 본인은 200억짜리도 계약한다고 하면서 금액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고 마이클에게도 이를 알리기 위해 같은 문자를 보내왔다. 이에 마이클이 아르헨티나에 가셨군요. 하여간 오늘 안 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착공할 것이며 계약자에겐 지연손해금 소송 들어갑니다. 그러니 억지로 계약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예 팔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답장을 하자 베드로가 다시 사장님 사기당해 띠긋다고 생각하고 딱 일주일간만 시간 주시면 안 돼요? 그 전에 가능한데 넉넉 잡고요. 라고 답장을 보내왔다. 마이클이 안 됩니다. 사내들 주머니 털면 몇 천만 원은 나오는데 몇 천이라도 들고 오라고 하세요.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인생 바쁜데 똑같은 말을 계속할 필요는 없잖아요. 라고 베팅을 선택했다.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적군과 아군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더욱 적의 패부 깊숙이 칼을 찔러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하므로 내일 이후에는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이었다. (2015년 9월 15일) 화요일 맑음. 아르헨티나 토지 거래는 불발되었다. 오후가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베드로가 보낸 사장님 통장 번호 좀 찍어주세요. 라는 문자만 받았다. 마이클이 얼마 넣을 건데요? 후지면 캔슬하게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얼마 후 전화통화를 했는데 내일 타령이었다. 그래서 오후 5시까지 1억 원 입금하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10억 있다면서 그거 못 넣습니까? 손가락이 아닌 손톱도 걸지 않는 놈의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튼 베드로에게 화내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잠시 후 베드로가 다 중지해라 했어요. 니김이 18요까지 했으니 연락 오겠죠. 민 사장이라는 사람이 혹시 자기 돈 깨질까 너무 두드리며 나가네요.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다. 이에 마이클이 직접 민 사장에게 토지 매매 계약서, 통장 사진을 첨부하며 안녕하십니까? 아르헨티나 토지 소유자입니다. 매수 계약 약속이 오늘입니다. 17시 정각까지 1억 원이 입금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이며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의 책임은 귀측이 져야 할 것입니다. 마이클 배상. 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오후 3시 22분이었는데 물론 같은 문자를 베드로에게도 보냈다. 얼마 후 베드로가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다. 사장님, 혹시 오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문자합니다. 나는 아르헨티나고 지분 받기로 한 사람도 아니고 단지 매매하기 위해 일하는 것뿐입니다. 전부 도라이도 아니고 돈을 넣는 사람 민 회장이 이토록 대한저축은행 PF하는데 헤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뒷단을 다 맞추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 마음은 얼음판을 걷는 고독한 투쟁가였어요. 노여움을 푸시고 담배로 얼룩진 저 얼굴을 봐서라도 내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사장님, 저는 속이 없겠어요? 단지 체면 걸고 바람직한 생각으로 가는 거죠. 그동안 욕도 정말 들었고 인격적으로 너무 많이 상했어요. 그래도 사장님은 사정하는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저한테는 공격하는 사람뿐이에요. 많이 슬퍼요. 문자는 청산유수였다. 오늘의 사태를 만든 원인 제공자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 토지를 매매한다고 하지 않았으면 죽이 되었든 밥이 되었든 뭔가를 하고 있을 마이클이었다. 그러함에도 속마음을 숨기고 민 사장에게 보낸 문자 복사 붙인 겁니다. 오해 마세요. 그런데 안 파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도 가오 빼면 시체입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더니 즉시 저도 가오를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이 일을 했겠어요.
하지만 사장님 가오를 존중합니다. 사장님 가오를 생각하면서 따르기에는 병신되는 놈이 너무 많아요. 사장님 본인도 모르게 옛날보다 많이 계층이 높아진 거 아시는지요? 사장님의 가오가 여러 사람 병신을 만들어요. 라고 답장을 보내왔다. 아르헨티나 토지. 이 토지는 빌라 건축이 되지 않으면 감옥에 갈 사람이 상당히 많기에 하는 소리였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은 민 사장을 엮어야 할 운명이긴 했으나 재물인 민 사장도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2015년 11월 25일 수요일 종일 지루한 비. 베란다 파이프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비가 오고 있었다. 애써 잠을 더 청했고 전화벨 소리에 몸을 일으켰다. 베드로가 사장님 확실하진 않지만 아르헨티나 토지를 계약한다고 1억 원을 가지고 온다고 하니 기다려보시죠. 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의 빌라를 건축하겠다는 사내들은 건축 사업을 핑계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그러므로 사기 혐의로 징역을 가지 않으려면 뭔가를 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당장 건축을 할 형편도 못 되었으므로 토지 매매 계약이라도 해야 했다. 마이클도 이들의 처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기에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비. 비는 아침부터 계속 내리고 있었다. 일가 피자헛에서 햄과 고기가 들어간 스파게티 까르보나라를 주문했다. 바쁠 것이 없으므로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는 둥 시간을 보낼 때 베드로가 전화를 걸어와 전에 말씀드린 아르헨티나 토지 말입니다. 계약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갈까요? 라고 말했다. 세상이 살만한 것은 행운의 여신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행운의 여신이 손짓하기 시작했고 그 장소는 롯데백화점 7층이었다. 마이클이 백화점 7층으로 오세요. 라고 말하고 도착할 때까지 시계나 향수 매장을 구경했다. 시계 매장 점원이 마이클이라는 시계를 미국 브랜드입니다. 라며 뽐뿌질했는데 두 번째 시계는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사려고 했기에 흔들리지는 않았고 향수 매장에서는 사넬 럼퍼 5 향을 맡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 로고가 찍힌 흰 종이에 뿌린 향수를 건네받았다. 향기가 제법 독했다. 그렇다고 기억에 남을 만한 향기도 아니었다. 시향용 종이를 펄럭이며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위층으로 올라가 베드로를 만났다. 오랜만에 만남이었다. 커피는 왼쪽 밤에 칼자국이 있는 예쁘장한 여자아이가 주문을 받았다. 마이클이 에스프레소로 주세요. 라고 주문하자 베드로도 덩달아 같은 커피를 시켰다. 그리고는 이거 제가 다 작업해 놓았습니다. 사장님이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 몇 달 전 아르헨티나 토지 매매 계약을 했다가 매수자의 사정으로 불발 건축하려던 참이었다. 아니, 건축 자금이 부족해 방치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게다가 아르헨티나 시청도 교통 유발 부담금부터 내라고 압박해오고 있었다. 마이클이 커피잔을 들다가 이번에는 누가 삽니까? 건설회사입니다. 시공과 분양을 같이 합니다. 은행에서 자금도 콜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계약금은 얼마? 그게 좀 작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하는 조건이고 안 되면 계약금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뜸을 들였다. 마이클이 얼만데요? 라고 재촉했다. 그러자 저기 2천만 원입니다. 엥. 2천이요? 그게 돈입니까? 그리고 계약 안 되면 당연히 계약금은 홀라당이지요. 라고 의심하자 이번에는 잘 될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하지요. 라고 말하고 일전에 만들어둔 매매 계약서의 매수자 인적사항을 건설회사로 수정해 출력했다. 매매대금 17억 2천만 원, 건축허가 양도, 양수금 1억 원이었고 잔금까지 기간은 40일로 했는데 매수 계약자가 빠르면 10일 이내에도 가능합니다. 외국 가신다면서요. 그러면 매도용 인감 등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덧붙였다. 베드로가 구라를 제대로 친 모양이었다. 마이클이 능청스럽게 변호사에게 맡겨두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말했는데 이번 부동산 투자는 수익률로 보았을 때 손해였다. 토지 및 건축 비용으로 50억을 투자해 6개월 만에 3억이 남는다면 성공 투자는 아니라는 게 마이클의 계산법이다. 그러나 건설회사가 직접 시공, 분양한다면 수익률은 올라갈 것이기에 매수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함으로 마이클은 자유를 얻었고 매수자는 향후 회사의 수익을 얻는 윈윈인 셈이었다.
베드로가 토지를 계약한 매수자와 떠났다. 마이클도 늘 가던 미가 식당으로 들어가 회를 주세요. 회덮밥요? 늘 혼자 밥을 먹으러 왔기에 그리 물어보는 것도 당연했다. 아니, 3만 원짜리 회. 라고 말하며 청아도 한 병 추가했는데 결과야 어찌되든 오늘은 계약 축하주 한 잔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회는 한 점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다.